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이미지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이미지는 특히 서구 미학에서 그죠, 들레즈를 통하여 또한 오늘날도 아감벤의 행간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지는 표상과 다르죠, 그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미지는 표상과 같은 재현의 역할, 레프레센타시옹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뮬라시옹, 그러니까 복사의 역할, 뭔가가 다시 그죠? 재현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어떤 그 자율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바로 들레즈의 미학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오늘날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고대에도 이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필레보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이 주제는 오늘날 유령론으로 아감벤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데리다의 철학에서도 시플레몽, 대리보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 개념이 또 이러한 이미지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로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실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의. 당연히 모든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한다 이러고 아주 상당히 고상한 척하고 옆차기를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철학적으로는 이미지는 아주 근원적인, 그죠? 특히 우리의 어렸을 적 어떤 기억과 망각, 환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나온 오늘 현대 이후로는, 프로이트 이후로는 이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무의식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미지는 우리의 어떤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보는 방식, 향기를, 냄새를 맡고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감각적 특징들과 속성들과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르로망 드 로자라고 하는 장미의 소설이라고 하는 장 드맹이 쓴 중세의 소설에는 특히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서구의 어떤 성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 신화는, 그죠? 서구 문화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피그말리온과 그 다음에 또 나르시스, 이 두 사람, 나르시스 이론과 피그말리온 이론을 연결하여 장미의 소설이, 그죠? 탁월한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그말리온이 누구야, 여러분? 피그말리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술가죠, 그죠? 이 예술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죠? 그 이미지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조각상과 성관계를 하잖아.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실제로 상징적인 그러한 성관계를 하죠. 그리고 나르시스는 누구예요?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다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피그말리온과 니체의 철학에서도 피그말리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니체의 어떤 이러한 미학적 담론에서도, 그죠? 칸트를 깨면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런 욕망,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르시스라는 어떤 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그 양을 치다가 어떤 겨울에 갑니다. 호숫가에 갔는데 그 위에 비친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물에 빠져 죽고 거기에서 수선화가 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나르시스, 자기 애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나르시스 이야기는 미학적으로 그죠? 어떤 이미지에 대한 사랑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라 아감벤의 행간의 중반쯤에 나온 그런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는 그걸 통찰로 삼아서 들레즈의 어떤 그러한 감각의 논리라고 하는,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죠. 시뮬라시옹.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 상이 인간의 표상을 통하여 재현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어떤 그러한 원본에 대한 복사가 시뮬라시옹이 아니라 그 자체로 표상은 그 자체로 자율적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은 플라톤이 결론을 내리듯이 복사의 복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지 자체로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 바로 나르시스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도 있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가면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미지를 영원히 내 속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이미지를 이미지와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나의 무의식 속에 저장해 놓은 그 이미지를 현실 세계에 마주쳤을 때, 그때 이상형을 만났다, 백마탄 왕자를 만났다, 이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 내가 숭배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있고 그 이미지와 일치하는 그런 대상을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은 사실은 표상보다 더 가까인 사물 자체에 대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물과 분리될 수 없는 특징으로서 베르그송이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것을 들레즈가 받아들여서 자기의 영화 이론에도 적용시키잖아, 그죠? 그런데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품들의 이미지에 대한 특징은 현실 세계를 복사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면 그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는 게 바로 예술가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레보스에서 플라톤이, 그죠?
그 말하고 있는 영혼 속에 내가 말로 들었던 어떤 이미지를 영혼 속에 새겨넣는 예술가, 이 예술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가면은 그 예술가는 유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영혼에 관하여에서는 느낌을 통하여 들어온 사물에 대한 이 상이 내 속에 있는 열정과 만나서 상상을 만들어내면 실제 사물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끊임없이 영원히 현존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휴메의 어떤 철학에서는 인상이겠죠. 임프레션, 인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뭐 헛개비고 이게 무슨 현실과도 맞지 않는 그런 거를 환상을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어렸을 적에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갖지 못해서 자기의 무의식 속에 숨겨놓은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그러한 낙원의 세계, 자기 소망 충동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소망을 억압해서 특정한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들이 특정 대상과 성인이 되어서 특정 대상을 만나서 어떤 성관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루소의 어떤 그러한 거기에 그 자서전을 비판하면서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리보충으로서 나의 상상력 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과 만나서 실제 어떤 그러한 섹스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렸을 적에 가졌던 그 이미지와 결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사물에 대한 느낌과 판단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론이죠, 그죠? 내 영혼에 특정 어떤 것들을 상으로 만들어서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이 예술가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로 가면은 유령이 되고, 이 유령은 정신분석학적으로는 특정한 무의식의 카덱식스와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들레즈 철학에서는 이미지는 모든 표상은 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하여, 사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복사의 복사가 아니라 자체로 현실과 실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철학은 서구 미학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가 투사한 상,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식 속에 현존하고 부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 세계를, 성인이 된 현실 세계를 해석하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미지는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락강의 이론에서도 죽음 충동을 넘어 주의상스를 경험하면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잖아. 희열을 느낀다는 거는요,
언제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그 희열을 느낀 그 실제는 자체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로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락강과 들레즈가 만납니다. 제로점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어떤 섹스가, 성관계가 실제의 어떤 그러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고, 그죠? 거기에서 오는 허무감이 모든 성관계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의상스는 그래서 절정이 곧 제로점으로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예술가가 나르치스랑 연결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예술적 상상력을 갖고 조각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조각상이 상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왜 나르시스랑 연결되는가 하면은 결국 자기 이미지, 자기가 투사한 이미지는 모든 에로스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에로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특정한 성향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은 대리보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데리다가 비판하는 것만, 대리보충은 원본에 대한 대리보충이 아니라, 대리보충은 언제나 원본과 함께, 대리보충이 없으면 원본은 없다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돼요? 그게 원본만큼 중요한 게 대리보충이라는 거야. 해체로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해서, 아니,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중요성은 동일하다는 거거든. 그게 문자가 음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없이는 음성은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관계는 자위행위라고 하는 메스터베이션과의 차이가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그 사람의 상과 연결해서 볼 때는 그 기원에는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지? 이 원론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이미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실제를 사랑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 말은 쉽지, 그죠? 말은 쉬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적인 관계가, 에로스적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디오니소스적이에요, 아폴론적이에요? 아폴론적인 게 있긴 있겠지만 디오니소스적인 게 강하잖아, 그죠? 열정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주의상스, 오르가즘을 느끼고 거기에서 제로점으로 떨어지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로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일치가 전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일치예요,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면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환상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 이 이미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는
내가 버리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각인된 내 영혼의 어떤 유령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되면은 그 유령으로부터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내 속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와 상관없이 그 이미지를 숭배하게 되고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본능적인 직관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나중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이것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내 무의식은 어림도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미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죠?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무의식적 이미지와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의 현실의 이미지는 끊임없는 괴리를 통하여 나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되어야 되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 이 이미지와 연관해서 삶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미학적 강의가 심리학에서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근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피그말리온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조각해서 그 대상과 섹스를 하고 그 대상을 나의 어떤 그러한 욕망의 대상으로서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과 끊임없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처럼 사라지고 난 뒤후에 또다시 유령처럼 나에게 현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대한 사랑 없이는 현실의 섹스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생각을 잘 해보셔. 철학자들이 개소리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 내 영혼에 새겨진 사물에 대한 정신화가 없이 성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모든 사물에 대한 정신화가 가능해야 인간은 주의상수도 느끼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희열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달이 곧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일치가 되어버리면은 너무 좋죠. 일치에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또다시 나에게 현존해서 그 이미지는 또 다른 환상을 만들어요. 이 환상 없이 현실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불가능해요. 모든 열정과 디오니소스적인 열정은 그러한 환상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라시옹이, 그러니까 복사물이, 그리고 표상이, 상이 생기게 되면 이미지를 통하여 그 자체로 재현하고 2차적인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현실과는 상관없이 어떤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그 자체로 유령처럼 나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실 세계에 있는 현실의 대상을 사랑한다. 현실의 대상도 끊임없이 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상도 끊임없이 변할 수 있지만 그 상은 그 사람의 어렸을 적 특정한 성향 가운데에서 부재한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 끊임없이 인간은 갇혀 있습니다. 그 부재한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현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뭐죠? 특정한 실제를 해석해서 거기에 대리보충하는 거예요. 대리보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환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야 되고, 비실제를 봐야 되고, 비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비현실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야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고대 철학에도 이미 들어있어요.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르치스, 나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인격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에 대한 사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미지,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 그 이미지를 투사해서 만든 게 바로 피그말리온이라는 거죠. 이 피그말리온이 자기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죠? 그 대상을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비너스 신이 불쌍히 여겨서 여기에 이 상에다가 숨결을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어 갖고 피그말리온하고 뭐 결혼을 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결말보다는 그러한 조각상을 만들어서 인간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환상적인 어떤 역할이 모든 사랑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환상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환상적인 환각작용이 할루시나시옹 다 들어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 에로스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술과 미학을 인간은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미학적 존재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투사한 거울에 비친 그 이미지를 통하여 드러난, 그래서 피그말리온처럼 나는 내 안에서 조각품을 만들고 그 상을 만들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현실 세계에서의 에로스의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얼마나 참 대단한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상을 어렸을 적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로스라고 하는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에 대한 특정 상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미학적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각 개인이 독특한 방식으로 어렸을 적에 부재한 이미지, 지금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 이미지를 붙잡으려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특정한 어떤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그 대상이 내 안에 있는 열정과 만나게 되면 뭐죠? 현실과는 관계가 없이 내 안에 요령이 생겨서 상상을 통하여 나에게 끊임없이 현존하게 만든다잖아, 여러분. 이 요령이야, 여러분. 이거 없이 모든 에로스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 환상이 함께 포함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인식을 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이고 이걸 가르쳐줘서 이걸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러한 미학적 속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실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렸을 적 잊어버린 나르시스적인 그리고 피그말리온적인 상을 내가 지금 그 실제에다 투여한 거야. 투여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환상을 준 거예요? 여러분, 1차적인 게 없는 순수한 지금의 어떤 대상이 나에게 에로스적 환상을 심어줬다고 여러분들은 말할지 몰라.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가 만들어낸 거라고. 지가. 이게 엄청난 거. 지가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만들어내고, 100%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대한 환상이 없이는 지금 내가 특정 대상을 보고, 거기에 나는 나의 인식은 100% 저 사람이 어떤 대상, 에로스의 대상이, 지금까지 나에게, 나타난 적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빠졌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의식적 착각이겠죠. 그죠?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상을 투여한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스, 그리스 신화에서의 피그말리온과 나르시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러한 성애적 미학을 설명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은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욕망과 이미지에 대한 환상은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인간의 어렸을 적 소망 충동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내가 소유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부재한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창조해서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의 특정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네. 그러니까 내 안에 유령이 없이는 나는 어떤 성애적 관계도 불가능하고, 또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특정 투사의 성향을 갖고 있고, 이것이 현실 세계 안에서의 로망과 연결되면서, 그죠? 인간은 저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잃어버린 나의 어릴 적 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이 상이 성숙하면서 발달하면서 내 방식대로 해석한 것이 무의식 속에 축적되고, 그죠? 그 에너지가 특정한 상을 통하여 다시 나오고, 이 변증법적 관계를 통하여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르시스를, 내 안에 피그말리온적인 그러한 욕망을, 예술가적 어떤 그러한 창조적 능력을 이러한 대상의 해석에도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그 상과 일치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존재하지 않고 지속적인 진행형 속에서 인간은 나에게 그 환상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결국 영원히 그 환상은 나이가 든 백발이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도, 그죠? 또 다른 로망을 만들어내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서 죽을 때까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그죠? 강력한 내 안에 든 디오니소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그게 칸트의 미학은 성스러움에 대한 미학입니다, 여러분. 데스인터레시얼트 뭐야? 어떤 감각 직관을 통하여 어느 한쪽 부분으로 쏠리지 않는 데스인터레시얼트, 어떤 관심도 가져서 내 마음이 쏠리지 않고 어떤 차가운 상태에서 공의 상태가 될 때 나는 진정한 미학을 느낀다. 이건 성스러움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숭고미에 대한 어떤 특징이겠죠. 니체가 인간이 어떻게 그러한 미학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은 욕망을 가진 동물이요, 감각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데스인터레시얼트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피그말리온을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피그말리온이죠, 뭐. 니체의 미학은. 디오니소스.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철학적 인식론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환상에 사로잡혀요? 왜 성애적 관계가 끝난 이후에 인간이 이성으로 돌아왔을 때 왜 금방 어떤 그 희열과 열정이 금방 사라지고 거기에 물을 느끼느냐고, 여러분들.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한 어떤 특정한 대상이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대한 사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아폴론이 되어버리면요, 그 아폴론은 언제나 디오니소스와 거리두기를 해야 아폴론의 특징이 나타나거든. 이성적인 거는요, 언제나 성애적 열정과 거리두기가 있어야 이성적인 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두 개 다는 인간에게 함께 속해 있지만 어떤 디오니소스적 열정은 결코 아폴론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인간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디오니소스에 빠져서 살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 열정이 끝난 후에 아폴론적 상태로 돌아가. 그러면 디오니소스의 희열과 열정은 거리두기를 통하여 해체돼 버립니다. 그죠? 거기에서 오는 허무감과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희열과 허무감, 존재와 무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정점에서, 정점은 곧 제로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그 사랑, 내가 나의 나르시스를 통하여 내가 피그말리온 예술가가 되어서 내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는 들레즈의 말대로 재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갖고 나에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매 순간 내가 어떤 특정한 에로스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 나는 언제나 뭐죠? 언제나 그 이미지의 부재한 기표가, 그죠? 함께 작동하여 나에게 새로운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다른 이미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렸을 때에 내가 갖지 못한 그러한 환상이 함께 작동해서 매 순간 다른, 언제나 이미 하이데거적으로 다른 그러한 존재 방식을 통하여 그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인간은 이 갖고 있는 강력한 어렸을 적 잃어버린 낙원의 상태에서 지가 만들어낸 환상에 대한 욕구와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환상과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와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그 실제와의 상관없이 내 안에 실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있는 환상과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중적 부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언제나 이미 나의 나르시스가, 그죠? 모든 성애적 관계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상당히 에고이스티슈한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이기적이고 상당히 에고이스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전체적인 걸 보면, 물론 니체도 뭐 곳곳에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성애적 관계는 내가 타자를 인정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타자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상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디오니소스적 상태는 강렬한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소유하는 관계에 열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소유욕을 통하여, 그죠?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애적 관계 안에는 예술가적 파토스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 속과 예술가들에 대한 미학적 세계 안에서는 이러한 성애적 관계에 대한 비유가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도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역사적 존재입니다. 그죠? 이거는 딜타이의 말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문학적 그러한 존재입니다. 카프카의 말을 따라서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예술적 존재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인문학에서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가는 그 모든 세계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르시스적 그러한 환상이, 나는 그래 안 한다 그래도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다는 거. 이미지는 채워지지 않고 부재 속으로 사라지지만, 담배 연기처럼 그 연기는 언제나 사라지고 대상의 실제가 사라진 이후에 그 사람에게 유령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놓는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환상을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것은 사실 이미지에 대한 사랑. 그죠? 그래서 부부들이 이러한 이미지의 사랑을 거쳐서 부부는 우정의 해석학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게, 부부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해온 자들은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디오니소스에서 점점 거리가 두어져서 뭐죠? 우정의 해석학, 역사성을 가진 그런 관계가 되면서 조금 더 이해의 지평이 넓어진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특정 대상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종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그 인간의 독특한 투사와 프로젝지온과 어떤 이미지 만들기, 나르시스적 요소, 피그말리온은 나르시스와 일치합니다. 그죠? 내가 만들어버려요.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나르시스적 이미지를 내 안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무의식은 감추고 있지만 끊임없이 현실 세계의 대상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에로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야, 인간. 응? 그래서 이 점에서 인간은 사랑을 나누는 에로스에 빠지는 관계에서도 언제나 이미 예술가로서의 그러한 기질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서양 미학이 가르쳐주는 어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죠? 오늘날의 들레즈라든지 오늘날의 데리다의 대리보충의 이념 속에서도 인간은 이러한 대리보충이 없이는 어떤 예술적 활동도 어떤 성애적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 점에서 이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미학적 존재라고 하는 것. 그죠? 사라진 이미지를 내 안에 영원히 현존하게 만들 수 있는 내 속의 열정, 희열,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라는 거. 이거는 퇴치해야 될 유령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내가 그것을 부재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유령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것 없는, 그래서 성직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르치스와 같은, 나르시스가 아니라 골드문트 나르치스에서 나르치스와 같은 인간에게 정오의 유령이 나타나면 그를 환상으로 데리고 가잖아. 이 유령을 퇴치하려고 성직자들이 발버둥을 치고 기도를 하고 해도 끈덕지게 정오만 되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그죠?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또한 이러한 미학 이론에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나르시스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언제나 이미 나르시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것 없이는 에고이스티슈 안에서 자, 이기적인 그러한 성애적 관계 안에서 에로스의 관계는 이 나르시스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죠? 거기에서 그 인간은 성인이 되면서 자기 방식의 피그말리온이 되어 자기 방식의 상을 만든다는 그 상과 끊임없는 현실과의 대상과의 어떤 교환의 원칙을 통하여, 그죠? 거기에서 나의 해석과 나의 어떤 그러한 직관과 느낌과 열정과 희열과 그리고 모든 나의 에너지를 동반하여 그 나르시스를 내 속에 꽁꽁 감추고 나의 디오니소스가 폭발할 때 그 유령은 나타나서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들레즈와 그러한 포스트 모던 미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상은 시뮬라시옹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는 만들어낸 이후로는 자체로 자율성을 가진 실제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환상과 상상과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물을 아름답다, 특정 대상을 아름답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모든 사물에 대한 판단, 인간에 대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판단을 미학적 판단 안에 이러한 나르시스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제로점과 정점은 서로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낙관적으로 말하면 실제와 상징의 영원한 불일치. 상징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 그죠? 그것이 성애적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도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